학교가 주는 어떤 규칙과 규율은 하나도 어기지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포주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의 요즘 핫한 인간 수업 너 그러다 죽어. 엄청 재밌게 저는 봤는데 네. 보면서 옛날에 제가 상담했던 중학교 여자애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선배들의 성매매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많을까? 이 생각 했었어요. 많을 것 같으세요? 많지 않을 것 같으세요?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점점 많이 밝혀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약간 쉬쉬하면서 좀 많이 숨기고 그리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들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빠르게 좀 회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약간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엠번방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상하고 싶거나 믿고 싶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난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렇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밝혀지면서 애들이 우리 모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언론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을 잘 모르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서 멈췄다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링처럼 빠른 학습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도 되게 걱정이 돼요. 몰랐던 친구들한테까지도 다 알려주게 되거나 혹은 연령대가 너무 많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이런 성매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 문제인 거는 맞죠. 근데 그 인간 수업 안에서 그 아이가 떠오른 것 말고 이제 이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좀 궁금해요. 그 남자 주인공의 입장이 너무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야 하나? 되게 막막하고 혼자 돈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물론 범죄를 저지르면 나쁘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약간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 맥락 안에서 이렇게 좀 보면 피아제의 전체적인 발달 단계 안에서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뭐냐면 뭔가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고 합당한 어떤 이 이론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이 앞과 뒤가 제대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검증해내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지적인 단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자체가 그런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들킬지 뻔할 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만 보면 훌륭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기발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추적이 되지 않는 투지폰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계음을 사용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보면 저거 참 기발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들킬 거야 하는 어떤 행동들을 바보같이 자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설적인 추론들을 잘 못 해내는 걸 보면 형식적인 어떤 조작기 안에서 청소년기에 충분히 발달되어져야지 될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지지 못했다.
그건 이제 또 뭐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성 이론 안에서도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사회문화적인 어떤 이론 맥락이 그 안에 또 양념이 쳐지는 거니까. 여튼 삐아제의 발달은 청소년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비고치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이론 맥락 안에서 발달 단계를 들여다본다면 이 친구가 청소년기에 그냥 뭐 발달 이 정도 하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 안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더 발달할 수 있을 어떤 촉매제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어른 혹은 좋은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발달 단계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전인습적인 어떤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주 어린애들이 분명히 저거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자기를 양육해주는 어떤 누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루밍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말대로 움직이게 만들거나 그런 어떤 전인적 단계에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타협적인 어떤 단계가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내가 속한 어떤 환경이 제공하는 이 규준, 규율, 규칙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자율성의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환경이 어떻든지 말든지 간에 내 지금 생각과 환경의 생각을 좀 이렇게 잘 조율해야겠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생각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주인공 자체는 그런 생각의 발달 단계가 환경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공부는 되게 잘하고 똑똑하고 마치 학교가 주는 어떤 규칙과 규율을 하나도 어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되게 합리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는 포주예요. 포주인데 자기는 보디가드라는 어떤 칭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없고 어린 친구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방법론 안에서 걔를 지켜주는 어떤 역할을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도덕성을 제대로 발달시켜야지 되는 그 상황에 좋은 어떤 환경적인 제공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공이 키우는 소라게, 걔가 어떤 가지는 이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소라게는 자기 덩치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소라 덩이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되게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 자기 등치보다도 더 큰 집을 계속 등에 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 인간 존재 자체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 유기불안에 대한 것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쳐져 나와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회귀하는 자궁으로부터의 어떤 회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엄마의 뱃속 안에 자궁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어떤 편안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어진 어떤 안락한 어떤 만족감,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의 주테마인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안정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세이프티존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 안전기지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흔들리는 어떤 과정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 비도덕적인 어떤 방법들을 내가 해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나를 지키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소라게에 집착하는 건 마치 나의 어떤 분신을 그 소라로 보는 거고 그 안에 개로 보는 거고 자기를 지켜주게 만드는 것처럼 소라 껍질을 계속 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전체 테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는 좀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환경적인 면을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또 안 좋은 케이스가 백유리. 맞아요. 네. 백유리는 부모님이 엄청 뭐 좀 부자인 편이고 음, 어떤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로 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